제주특별자치도 경찰청의 후원으로 제주시 동문 로터리에서 반덕전까지 한국어 사랑 퍼레이드를 실시했습니다. 김하병과 경찰 악대가 선두에 섰고 예쁜 한복을 입은 유치원생 그리고 임원, 대표 연사들이 뒤를 이었는데 노랑머리 러시아 대표 연사가 자연스럽게 한글 사랑, 지구촌 소통, 우리는 하나를 선창하고 참가자들이 재창을 하자 일반 시민들도 환호하며 박수를 치고 동참해 주었습니다. 이날 대통령상은 원광대학교 대학원생 경기도 대표 노정수 씨가 불턱이란 연재로 수상하였고 국회의장상은 제주도 대표 문선희 씨가 위대한 선물이란 연재로 수상했습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살이 소통의 부재로 인하여 그 참고 견디기 어려웠던 숱한 고비를 마주할 때마다 저는 이곳 제주시 조천면 북촌에 있는 고지불턱을 제일 먼저 찾아왔었습니다. 불턱이란 자연 바위 위에 돌을 쌓아 올린 돌장으로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 차가운 바닷속에서 물질하고 나온 해녀들의 꽁꽁 얼어붙은 몸을 녹여주어 또다시 바닷속으로 들게 하는 에너지 충전소요. 온갖 소문과 정보를 교환하는 소통의 장소요. 한국의 여성들을 이 세상에서 가장 강인하게 만들어내는 단련소였음을 저는 알았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상처난 마음을 치유해주는 이 불턱이야말로 우리 결의의 혼불인 한국어 확산의 큰 성지였다는 사실을 알고부터 저는 이 역사적인 진실이 온 세상에 메아리치게 되어야 되겠다는 소명의식을 느끼면서 지금부터 9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실제 상황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한글을 모르는 제주 해녀들을 위하여 구자읍에서는 한글을 가리키는 야간 학습소가 생겼는데 수많은 해녀들은 낮에는 바닷속에 들어가 물질을 하고 밤에는 지친 몸으로 졸음을 쫓아가며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 당시 제주 해녀 조합 역시 일본이 장악했었으며 제주도 도지사였던 다쿠치가 우리 해녀들이 그 어렵게 잡아오는 수많은 해산물을 부당하게 착취하자. 때는 이때다. 야에서 공부를 배운 수많은 해녀들은 제주 해변가에 쫙 깔린 불턱마다 한글로 서로 비상연락을 하여 수천 명의 해녀들이 그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을 담아 한글로 제주 해녀의 노래를 만들어 부르며 총궐기함으로써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사랑스러운 제주 해녀 당일 투쟁사를 길이 남기게 되었으니 자 그렇습니다. 이제 온 국민은 제주 해녀왕의 투쟁사야말로 우리 한국어 시발점이요 한국어의 뿌리가 되었음을 깊이 인식하고 제주 해녀들이 남긴 독특한 문화유산은 바로 불턱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제주 해녀 항일 투쟁사에 주역이셨던 그 인물, 우리말 확산에 위대한 활약성을 보여주셨던 해녀 김목련님, 부춘하님, 그 외 수많은 해녀분들, 이제는 세월이 흘러 다 고인이 되시고 떠나가셨기에 여러분, 대신 그 가족분들께서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가시님께는 경의를 표하고 여기 오신 가족분들께 뜨거운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정한 한국어 세계화는 한류 열풍이 계속되고 세계 각국에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불턱을 어떻게 쌓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해녀들이 남겨주신 이 불턱의 문화를 우리 모두는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하면서 한국어 사랑을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춤, 우리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엔 꼭 우리나라에서 자라서 태어난 것처럼 우리말을 유창하게 하는 외국인들도 많은데요. 웅변 실력까지 겨룰 정도입니다. 그 놀라운 실력을 함께 보시죠. 방콕 구본국 특파원입니다. 한 몽골 청년이 한국인들의 국적 없는 비속어와 줄임말 사용에 일침을 가합니다. 한국인들은 세종대왕이 처음에 한글을 만들 때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는지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일본의 한국어 학원을 운영 중인 하타노 이즈미 씨는 웬만한 한국 웅변가를 능가합니다. 한일 양국의 문화 전도사가 되었음을 자랑합니다. 긴장 속에 원고를 잊어버리자 관객들의 응원도 이어집니다. 태국에서 열린 세계 한국어 웅변 대회. 전 세계 17개 나라에서 예선을 거쳐 모두 49명이 참가했습니다. 외국인과 해외 동포들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우수성,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웅변 실력을 자랑했습니다. 웅변 이 스피치라고 하는 것은 그 소리의 고저 장단에 따라서 그 받아들이는 사람과 감정이 틀립니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그 기법이 있다, 이런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세계 한국어 웅변대회는 매년 쉬지 않고 개최돼 올해로 21회째를 맞았습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구본국입니다. 아이고,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가족과 다정한 이웃들을 한순간에 불안에 떨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갈팡질팡하게 혼을 쏙 빼놓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웃집에서 세탁기 돌리는 소리나 문 닫는 소리만 들려도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수많은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공포의 지진입니다. 저희들은 작년에 지진이 발생한 후부터 지금까지 약 640여 회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경주시에서 차로 30분가량 떨어져 있는 이웃도시 포항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로서 지진의 공포를 함께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께 지진 때문에 경주 시민이 어떻게 변했는지 생생하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인사말이 변했습니다. 서로 만났을 때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던 안부 인사말이 아이고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께 연단에서 올리는 첫 인사를 아이고 밤새 안녕하셨습니까로 하여 지진에 대한 공포심을 알리려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진이 나면 어떻게 대피할 것인지 각 가정마다 그 방법을 골똘히 생각하면서 현관 앞에 위기에 대비할 짐을 미리 쌓아주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바스락 소리만 들려도 소스라치게 놀라는 소리 공포증에 걸린 이웃들을 위해 서로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사람의 목숨과 안전을 최고로 여기면서 지진 대비책을 마련해 가고 있으니 전 국민에게서도 경주 시민들처럼 재난에 철저히 대비하는 안전 국민으로 변화해달라고 간절히 호소합니다. 여러분, 지난 9월 19일 멕시코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한 초등학교 어린이 21명이 무너지는 학교 건물의 낙하물을 맞아 죽었다는 뉴스에 저희는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경주의 어린이들은 작년부터 어딜 가든 꼭 실내화 주머니를 챙겨서 가지고 다닌다고 합니다. 이 실내화 주머니가 갑자기 지진이 발생했을 때 높은 건물에서 떨어지는 낙하물로부터 머리를 보호해주는 방제모자 역할을 해주리라는 강한 믿음 때문입니다. 만약 멕시코 어린이들이 경주의 어린이들처럼 실내화 주머니를 가지고 있었다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앞으로는 공포의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어린이들은 꼭 대피용 실내화 주머니를, 어른들께서는 대피용 가방을 가지고 다니는 등 지진 대비를 생활화합시다. 그리하여 경주 시민들의 안부의 선발, 아이고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더 이상 들리지 않도록 우리 모두 지진의 공포로부터 벗어나는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해가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바람 부는 벌판에 서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 그러나 솔잎 하나 떨어지면 눈물 따라 흐르고 우리 타는 가슴마다 햇살은 다시 떠오르네. 여러분, 저의 부모님의 청춘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흘러가게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불렀던 노래 사랑으로입니다. 사랑으로, 사랑으로, 얼마나 사랑이 그리웠으면 이렇게 애절하게 불렀을까 궁금했지만 저도 웅변대회를 준비하면서 듣고 또 듣고 가사 내용을 음미해보니 가슴 한켠이 뭉클해져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세상, 나만 잘 되면 그만이라는 이게
여러분, 지난 6월 30일 오전 10시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에서는 시랜드 화재 어린이 18주기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시랜드 화재 사건은 1999년 6월 30일 새벽 1시 30분경 청소년 수련시설 시랜드에서 발생한 화재로 서울 송파구 문정동 소망유치원 18명과 23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당한 화재 사고였습니다. 그날 그 뜨거운 불고덩이 속에서 엄마 뜨거워, 아빠 살려달라고 외치면서 창가에 매달린 채 새카맣게 타버렸을 어린이들의 비명소리가 아직도 우리의 귓전을 울리고 있습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지만 가장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많은 사고들을 우리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잊고 지내왔습니다. 해마다 화재 사고로 3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데도 우리는 안전불감증이라는 지독한 고질병에 걸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 도대체 언제쯤 이 못된 병을 완전히 치료해서 온 국민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겠느냐고 우리 스스로에게 가슴에 치며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안전불감증 때문에 발생했던 시랜드 화재 사건을 웅변을 통해 들으셨습니다. 시랜드 화재 사건 이후에도 많은 인명피해를 본 사건은 계속 일어났습니다. 시랜드 화재 사건이 일어난 지 불과 4달 뒤인 1999년 10월 30일에는 인천 중구 인현동 노래방 화재 사건으로 청소년들을 비롯한 일반인 사망자 55명과 78명이 부상을 당했고 2003년 2월 18일에는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로 사망 192명, 부상 151명이 발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으며 2014년 4월 16일에는 300여 명이 넘는 사망자를 낸 세월호 침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세월호의 충격이 가시지도 않은 같은 해 10월 17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테크노밸리 야외 공연장에서 발생한 환풍기 철제덮개 붕괴 사고로 관람객 16명이 숨지고 11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 그리고 지난 11월 2일 창원 터널 앞에서 발생한 엔진오일 이송 차량 폭발 사고는 또다시 한국 사회에 만연된 안전불감증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분은 이 안전불감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전불감증에 대한 웅변을 들으셨는데요.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 많은 사건, 사고들은 귀찮고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규정을 한 번만 더 준수하고 안전한 시설과 비품, 그리고 안전요원을 갖춰서 배치하고 점검만 제대로 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끊임없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도
크고 작은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불신 사회를 초래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꼭 반성해야만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안전불감증 없는 사회를 꼭 만들어야만 한다는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팜플렛 사진과는 다른 분이 나오셨네요. 네. 오늘 나오시고 하신 분께서 안보불감증 때문에 며칠 전 사고를 당해서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보불감증을 뿌리 뽑아야 되겠다고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보불감증 안 됩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서 읽고 외양간 고치듯 사고가 난 후에 땅을 치고 통곡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고 나서 제 아무리 보상을 한들 죽은 목숨을 살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건강검진을 받듯이 국민 안전점검을 반드시 실시해서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듭시다. 이것만이 인재로 인한 모든 안전사고를 막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우리 사회의 고질병처럼 만연된 안전불감증에 대한 국민들의 주장과 생각 그리고 연설을 들으셨습니다. 끝으로 우리 안전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은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우리 유가족들의 아픔을 위로하는 신앙송 한 편을 바칩니다. 지금까지 세계 K스피치 웅변 문화재전 현장에서 아나운서 박지윤이었습니다. 귀척도 서정주 눈물 아롱아롱 피리 불고 가신님의 밟으신 길은 진달래 꽃 피우는 서역 산말리 흰 옷깃 여며여며 가옵신님의 다시 오진 못하는 파촉 산말리 신이나 삼아줄걸 슬픈 사연에 오로리 아로 새긴 육날 메뚜리 은장도 푸른 날로 인양되어서 부질없는 이 머리털 엮어드릴걸 조롱의 불빛이 친 밤하늘 굽이 은합물 목이 젖은 새 차마 안이 솟는가라 눈이 감겨서 제 피에 취한 새가 귀쪽도 운다. 그대 하늘 끝 홀로 가신니마. 네, 수고하셨습니다. 경례. 우리의 소원은 동일 꿈에도 소원은 동일 이정성 다해서 동일을 이루자 이 결을 살리는 동일 이 나라 살리는 동일이어서 오라 동일이여
소원이라는 통일을 간절히 염원하는 노래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왜 통일이 되어야 하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우리는 전쟁의 위협에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가족과 헤어진 이산가족의 슬픔은 갈 곳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은 평화적인 외교 노력을 통해 늘 통일을 꿈꾸지만 돌아오는 것은 연평도 포격 사건과 천안함 침몰 사건과 같은 북한의 예고 없는 도발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입니다. 이런 슬픈 현실 속에서 이별의 아픔을 겪고 있는 이산가족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러한 현실이 바뀌지 않더라도 끊임없이 통일을 열망할 줄 아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5,000년의 역사 속에서 1,000번이 넘는 외침을 겪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우리의 민족성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남북한 주민이 한민족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하나의 민족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같은 모습을 가지고 같은 말과 같은 글을 사용하는 단일 민족입니다. 통일은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민족적 공감입니다.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오명을 씻는 일이야말로 북녘 땅에 민주주의의 싹을 심어주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진정 북한 동포를 구출하는 길이라고 이 열사 뜨거운 확신을 안고 힘줘 외칩니다. 봄은 남해에서도 북녘에서도 오지 않는다. 너그럽고 빛나는 봄의 그 눈짓은 제주에서 두만까지 우리가 디딘 아름다운 논밭에서 움튼다. 겨울은 바다와 대륙 밖에서 그 매운 눈보라 몰고 왔지만 이제 올 너그러운 봄은 상천리 마을마다 우리들 가슴 속에서 움트리라. 움터서 강산을 덮은 그 미움의 쇠붙이들 눈 녹이듯 흐물흐물 녹여버리겠지. 여러분,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 바로 통일입니다. 이 연사 여러분의 가슴에 호소합니다. 이산가족의 한과 눈물을 거두어주고 북한 동포들이 전쟁에 희생되지 않도록 분단국가가 되지 않는 길은 오직 통일뿐이라고
사무쳤던 그리움을 씻어내는 길은 남과 북이 하나 되는 통일뿐이라고.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기를 2년사 간절한 영혼을 가슴에 담아 뜨겁게 외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때는 구겨진 종이 뭉치와 같습니다. 이 말은 아동학대 신고 안내 표어입니다. 이 표어를 생각할 때면 제가 초등학생으로 쑥쑥 자랄 때까지 구겨진 종이 뭉치가 아닌 바르게 펴진 종이처럼 키워주신 우리 부모님께 한없는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된답니다. 어린 저희들을 지금까지 학대하지 않고 사랑으로 키워주신 부모님의 은혜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원영이 사건을 알고 계십니까? 2015년 11월부터 3개월간 욕실에 갇힌 채 계모에게 두들겨 맞으며 매일 학기에 식사로 던지던 원영이는 작년 2월 1일 배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발가벗기고 온몸에 찬물을 끼워 신체 방치에다가 추위에 떨며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입학 예정이던 원영이가 예비 소집에 나타나지 않자 학교에서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아들을 증명차로 대했던 원영이 부모는 아동학대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시집처럼 어두운 욕실에서 배고픔과 두려움에 떨며 거기다가 홀로 쓰러져 죽었을 원영이 이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에 온 국민들을 분노했고 다시는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하자고 다짐하였습니다. 원영이 사건이 일어난 지 3개월도 채 되지 않은 작년 5월 1일 내 고향 전주에서 태어난 지 50일밖에 되지 않은 딸을 친아버지가 학대하여 허벅지 뼈와 쇠골이 부러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전주에서 아이를 키우며 사는 것이 너무 창피하다며 몹시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대구에서 친아버지와 계모가 3살한 아들에게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복줄을 목에 채워 숨지게 한 아주 잔혹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왜 이렇게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는 것일까요? 우리 선생님은 일부 부모들이 아동을 꼭 보호해야 할 연약한 인격체라 생각하지 않고 소유물로 여기면서 체벌로 훈육해야 한다 생각하기 때문이며 이런 그릇된 생각을 가진 부모의 아동학대를 막으려면 신고하는 의식이 싹터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모두 남의 가정 아동학대에 방관자가 되지 맙시다. 이웃의 아동들이 구겨진 종이 뭉치로 변하기 전에 우리 모두가 방관자의 탈을 벗어던지고 이웃의 아동학대를 신고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펴진 종이처럼 당당하게 자라나는 건강한 세상을 만들어보자고 힘차게 외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동보호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캄보디아에서 시우 양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캄보디아에도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가 있나요? 네, 현대 시대에 접어들면서 아동학대는 그 형태가 달라질 뿐 어느 나라에서나 여전히 존재하는 문제고 날이 갈수록 더 지능적이며 치밀하게 범죄화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캄보디아도 예외가 아니고요. 네, 그렇죠. 그럼 캄보디아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주로 발생하게 되나요? 네, 캄보디아는 일단
사회 안전 장치가 아직 미비한 국가로서 사회 취약계층인 여자나 아동에 대한 보호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아동에 대한 학대는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고 부끄러운 캄보디아는 아동 성매매의 문제 또한 심각합니다. 그럼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떤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을까요? 캄보디아는 아직 사회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못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아동학대, 특히 아동 성매매에 대해 국가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심각한 것은 빈곤의 문제로 결국 가난 때문에 아동학대의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부모는 돈 때문에 아이를 팔기도 하고 아동 성매매의 문제도 이런 문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가난의 문제도 심각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사람들이 가지는 인식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면 아이를 팔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 또한 아이들이 범죄 현장에 노출되어도 크게 경각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 더 나아가 이런 아이들을 보호할 장치를 국가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적인 인식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캄보디아에서 아동 학대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럼 이런 문제들을 어떤 방식으로 극복하고 있습니까? 사실상 국가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러한 아동 보호가 일어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많은 NGO 단체에서 이러한 아동 학대 및 아동 성매매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앞장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3년 성매매 산업의 30%를 차지했던 미성년자의 비율이 2015년에는 2%까지 낮춰진 데에는 캄보디아 내의 NGO 단체의 노력이 거둔 성과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국가적인 체계가 그래서 이러한 단체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캄보디아 당국과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하게 했고 결국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국가적인 체계가 아직 미비하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아동보호법, 아동쉼터, 가정회복을 위한 법적, 경제적 지원과 같은 국가적인 체계를 세우는데 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네. 하지만 국가적으로 해결할 과제라고 하면 너무 실질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요?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고요. 네,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하면 제도가 완비되는 데에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그 과정에서 여러 방해 요소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아동학대의 문제는 그 대상이 아동이라는 취약계층이라는 것과 아이를 책임지는 부모로부터 가장 먼저 발생하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개인적인 자원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원초적으로 국가적 개입과 제도 정비가 가장 안전한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되며 이를 위해 여러 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을 단위의 아동학대 감시 조직을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조직적인 감시 활동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활동 사항을 보고하고 이를 통해 국가적인 유익에 대해 설득함으로써 조직적인 감시 활동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사 교육을 강화하여 아이들로 하여금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나 장치를 소개하고 아이들로 하여금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NGO 단체들과 협력하여 가정을 회복할 수 있는 솔루션 제공하고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학대 아동들이 가정으로 돌아와 적응하며 회복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한 일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듣고 보니 사실 대부분의 방안들이 국가적인 개입 없이는 이루어지기가 어렵겠네요. 그건 그만큼 국가의 제도나 방향이 가장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뜻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국가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벌어지는 아이들, 학대받는 아이들의 숫자를 줄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촬영 끝내. 네, 수고하셨습니다.